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가격이 풀 수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30% 급락하면서 2,300선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위기인지 기회인지에 대한 감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한 현재 가격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외국인 기관 등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이 매도 압력이 높지 않고 순매수가 유입됐을 때 상승 탄력이 강할 것이라는 전략을 오늘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으로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전력을 꼽았습니다. 과연 이 물가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연준, 그 가운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한 녀석들의 월요일 강한 코멘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요새벽 전문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대할 수 있는 테마에 주목하라. 이정호 전문가, 단기적인 반등을 즐겨라. 윤겸 전문가, 태풍 전야, 분기점, UAM과 수소 엔진 주목. 바로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바로 전날의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분과 과연 이제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하고 반등 구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반등의 목표치를 일단 자막으로는 당시에 코스피 2400, 코스닥 800 이렇게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 반등을 즐겨라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전주에 있었던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 급등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는 2%대, 그리고 나스닥, S&P 500은 약 3%대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의 상승 탄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게 6월 말, 7월 초, 한 7월 10일까지는 단기적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슈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참석 회의도 있고, 그 전까지 7월 10일 이후부터는 약간 CPI, 그리고 FOMC,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 관련 이슈가 짝짝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의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 탄력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으로 코스닥은 800선, 코스닥은 2400선을 얘기해드렸었는데 코스피가 2400을 먼저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더 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전에 얘기해드렸던 이 코스피 2400선, 원래 2450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전주 월요일 시가가 2450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스닥이 약간 더 반등 줄 때 더 빨리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먼저 800선을 안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하락세에 제대로 엿어 맞았던 건 코스닥 지수였죠. 그것 또한 그러면서 반등세도 물론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더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으로 한 100포인트 더 위까지 2500선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800선까지는 안착하는 거에 대해서 무난히 안착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나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원전 탑픽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게 급등하는 모양새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약간 반등세의 모습은 나왔습니다. 근데 29,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를 가서 폴란드 그리고 체코 네덜란드 이쪽이랑 원전 관련 세일즈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도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자 국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원전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 밖에 날씨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장마철이라고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여름 관련주에서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파세코를 얘기해드렸었는데 파세코도 오늘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던 모습도 나오지만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종목, 숨겨진 종목, 또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테마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곡물, 사료, 가스, 정유, 제거 이쪽 테마는 항상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가 꾸준하게 7월 한 10일, 7월 초 중순까지는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펼쳐질 수 있다. 이후에 7월 FMC 관망장세가 일어나면서 또 한 번 시장은 또 큰 고민과 큰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코스피 2400, 코스닥 800선의 반등 목표치 이 가운데서 코스피는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는 원전과 여름 관련주를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테마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또 한 번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나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 월요일 11시 지금 이 구간 늦지 않았다. 단기적인 반등을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지금 경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시간은 오전장의 어떤 매매가 다 끝난 시간입니다. 9시에 워낙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전장 매매가 끝난 시기이고요. 오후장에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 초록불이고요. 윤겸 전문가 빨간불 주셨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캔들 이렇게 모양 보면서 코로나 발발 이후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방으로 전환을 했느냐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기대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좀 매수 시그널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5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반등폭 지금부터 한 4, 5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경계하자는 의견 주고 계시는데 어떤 시각이실까요? 네, 전주 금요일 날 2,300선이 코스피가 무너질 뻔했고 또 코스닥도 700선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턱걸이로 마감해가지고 이제 월요일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제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단기적 접근은 저는 동의합니다. 또 이제 어떤 이제 단기적 접근을 갖다가 즐기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따 제가 시황이나 코멘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변동성이 상당히 폭이 커질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릴레이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체적인 전망은 모든 지표나 지수가 그다지 긍정적이고 그다지 어떤 기대 이상의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다 지금 전반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기술적 반등, 이런 이제 반발 매수, 요건 한 이제 어제 오늘 정도 단기적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내셨다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작은 그 분량의 분할 매수를 또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섹터 테마 종목에 진입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이번 주가 상당히 고비고 분기점이다. 이따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럴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이 고비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 정윤님께서 도망갈 준비하면서 매수하는 개인들의 마음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블루 실장님께서 개인 철저히 단타 중이네요. 개인이 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과대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의 순환매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 테마의 구도 이정호 전문가가 곡물 사료, 가스 정유, 재건 이 세 가지를 꼽아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 가운데서 두 가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곡물 그리고 정유, 가스 쪽이 되겠죠.
물가는 피크아웃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직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높아져야 이들 섹터의 상승 탄력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또 어떤 재료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단기에 그칠 수 있겠죠.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초록불, 이정호 전문가는 노란불이신가요? 빨간불이요. 빨간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네, 이 테마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서는 이정호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물가는 피크아웃 되고 있다고요? 잘못됐네요. 피크아웃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았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가 많이 올랐죠. 네, 가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에서요, 오늘 이제 3분기 관련해가지고 전력 인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인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여파가 큰 여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영을 했냐, 안 했냐, 그건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더 인플레이션을 더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지금 서당계 1년차님께서 지난주에 사놓은 종목은 안 팝니다라고 하셨는데 2306포인트 이때 아마 뭔가를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정호 전문가 물가에 대해서 피크아웃 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물가가 피크아웃 된다면 연준의 정책 덕분일까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계속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옛날 같이 시장이, 한번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어느 정도 하락했던 모습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시장이 바로바로 반영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변동성이 그만큼 많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이언트 스택 그 이상 100pp 말고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는 추가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겁주는 모습, 겁주고 이번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는 전쟁 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쟁 끝나는 시점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겨울 전에는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긍정적으로 봤을 때 겨울 때 전쟁을 치러진다면 더 큰 자원 낭비나 각국 나라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겨울 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연말로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의 반영은 다 될 거다. 그리고 내년 이후로는 점차 시장도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는 물가의 피크아웃 조짐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초록불 의견 주시죠. 네. 먼저 국제유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를 이제 유럽에서는 막았지만, 하지만 중국과 인도를 통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30%가량 더 저렴하게 공급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수요도나 움직임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비축유가 아직 많습니다. 지금 국제 에너지 협력기구 여기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가솔린이라던가 디젤이라던가 이런 비축유들이 아직 많다라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꺾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식량 관련해서는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어느 정도 정점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또한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각국 정부들의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바른생활님께서는 미국이 러시아 곡물 수입하는 국가 제재 대상 아니라고 나왔지요. 인플레이션 잡힐 겁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잡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는 물가의 피크아웃이 남아있다는 의견입니다. 빨간불 주셨죠? 네. 국내 물가 지수만 해도 지금 피부적으로 좀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식당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밥 먹기가 두렵습니다. 밥 먹기가
한 끼에 10,000원은 줘야지 이제 식사다운 한 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0.5% 정도, 이전보다 지금 0.5% 올라왔고 지금 물가가 9.7%까지 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뿐이죠. 지금 어떠한 그렇게 앞으로 잡아갈 조짐이 보인다, 이 정도의 어떠한 언급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지표나 도표에 있어가지고 피부적으로, 시각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지표가 잘 나온다거나 개선되는 지금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물가라는 게요, 단시간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뭔가 그 어떠한 이제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옐런 장관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간과했다, 우습게봤다. 작년에 어떠한 이게 타이밍입니다. 금리 인상도 적기에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의사결정을 통해 갖고 선반영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도 놓쳤고요. 지금 피크아웃이 기대된다는 것은 어떤 경기의 전망에서 희망적인 발언일 뿐이지, 어떠한 모든 지표나 도표가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고 관망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파종 자체가 일단 곡창지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게 됐다는 부분들, 에그플레이션발 가공식품까지의 상승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계시고요. 아직 물가에 대해서 해결된 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신 반면에, 이정우 전문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쟁 연말에 끝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 또 유세백 전문가는 유가가 현재 고점을 치고 내려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함께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대할 수 있는 테마에 주목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여전히 시장이 방향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유세벽 전문가도 반등을 외쳐주셨지만 완전히 상승으로 턴했다고 보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적극적인 매수 시그널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2450포인트를 돌파 안착을 해줬을 때, 그때부터가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많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줄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근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행 지표죠. CPI라던가 PC라던가 이런 모든 지표들은 후행성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건대의 이번 발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기존 그 예상치보다도 적게 나왔고 3, 4월 대비해서도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CPI 발표 때 크게 급락했었던 이유 또한 기대 인플레가 못 잡혔기 때문인데, 파워레이브에서도 기대 인플레를 빨리 잡겠다. 결국에는 사재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미리 무언가를 식품이라던가 등등등을 사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완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왜 사라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야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던 원자재들의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다만 미리 이제 판가 전가를 했었던 그런 기업들은 수혜를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 또한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또한 아직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1280원대를 향해서 다시 소폭 내려와주고 있고, 여기에 이유는 이제 유럽 유로화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화 또한 다시금 이제 강세 기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한 주 동안은 저도 이제 이정호 전문가랑 마찬가지로 이 반등을, 일시적 반등을 좀 즐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추적해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남아 있어요. PCE도 있겠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가 있죠. 여기에서 물론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안 좋게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해 주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삼성전자에서 3나노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있었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기타 매체들에 의해서 지금 하반기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양산이 만약에 60% 이상 수율이 나오면서 양산이 된다라고 삼성전자에서 좀 강하게 말했어요. 이번에 언론 보도에 그 해명을 했죠. 해명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양산 들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요번 주에 발표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거는 벌써 구매자 측을 구했다라는 거고 공급처는 밝혀지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한 번쯤에 그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이런 뉴스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말했었던 원전 관련해서도 이번 주 일정들이 많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체코라던가 폴란드 수주기 대감 원전 한 기를 짓는 데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3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이 부분들을 윤 정부가 계속적으로 외쳐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전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크게 밀렸었는데 다시금 이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슈만 붙어준다라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번 주말간에 뉴스가 있었어요. 블룸버그에서 테슬라보다도 현대차, 기아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붙어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M이 주력이죠. LFP가 주력인 CIS에서 뭐 지금 10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일까? 양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텐데 중국은 약간 허위 보도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었을 때 지금 니켈 가격이라던가 리튬 가격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NCM이 지금 가격 경쟁력이 괜찮을 수 있고 4680 배터리 이와 LG 엔솔이 원통형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양산에 돌아간다면 2차 전지 다시금 우리 증시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빼놓을 수 없겠죠.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와 이정호 전문가가 보고 있는 섹터 공통점이 있죠.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원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세벽 전문가는 자동차와 2차 전지 주목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체코 폴란드 원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폴란드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29일 체코를 방문하고 그리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원전 수주를 위해서 나서고 있고 또 해외 첫 출장을 원전 관련해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불빛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대할 만한 테마가 있다. 초록불이고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빨간불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기대할 만한 테마가 있다. 초록불. 전혀 없다. 빨간불입니다. 자, 불빛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일시적 반등,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그 상승 지수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션이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어떠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이제 회복 단계에 터닝 분기점이 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섹터는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 미래 산업 정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 UAM 플러스 원전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이런 신재생 및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 정책이 그래도 전망이 밝고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섹터에 관련을 해서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을 살짝 바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테마를 사겠다. 라고 오늘 하면 과연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윤겸 전문가님, 오늘 테마를 사겠다. 오늘 저는 그냥 좀 관망해 보겠습니다. 예. 예, 관망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오늘 테마를 사겠다는 관점이신가요? 어떤 테마를 우선적으로 보실 건가요?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전 관련 섹터는 좀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원전 세일즈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지 이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만약 못한다면 이거는 더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뭐라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번 출장길에 그게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약간 원전 관련 섹터를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수벽 전문가 오늘 살 테마가 있다. 나중에 추천주로 나올까요? 저 지난 금요일에 저는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관련주를 담아놨습니다. 지난주에 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그때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6,700원에 매수가를 드렸다가 손절 라인을 6,600원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굉장히 짧게 잡았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원전 수주가 안 하더라도 그냥 기존 원전들 이런 것들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르비텍 오늘 조금 이렇게 갭상승해서 조금 빠지곤 있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이 21선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7,000원까지 열려 있는 그런 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발주자들은 21선 돌파 안착을 보고 들어가면 될까요? 후발주자들도 뭐 우진이라던가 뭐 그동안에 대장을 했었던 매수 이 오르비텍을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 현재요? 예. 현재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강한 코멘트가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윤겸 전문가 태풍 전야 분기점 UAM과 수소 엔진을 주목하자. 지금 반등이 이틀째 나옵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금요일과 월요일의 반등이 기분 좋은데요. 어찌 보면 뭐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거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반등에 있어서 내가 좀 확신을 가지기도 좀 쉬운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윤겸 전문가는 태풍 전야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의견 주시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날씨가 태풍 전야 그 전날밤이 가장 고요하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태풍이 오는가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태풍이 이제 몰아치듯이 지금 이번 주간이 태풍 전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가 마무리되면서 어떠한 분기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와중에라도 관심 가져야 할 섹터는 또 관심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풍 전야 분기점 UAM과 수소 엔진 이렇게 해서 이제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미국도 지금 이번 주 주간 실적 발표 및 지표를 갖다가 이제 릴레이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다들 전망이 실적과 지표에 의해서 변동성이 상당하게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불안하다. 예측을 하기가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일각에서는 S&P 주가가 연말까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또 3분기 증시가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라는 미 월가의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제 연준은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죠. 금리를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물가를 2%대까지 낮추는 노력. 그런 어떠한 그 부분도 시장에 또 보여줘야지 또 연준의 역할이고 파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이번 주 릴레이로 중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8일 날 미국 주택 가격 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예전에 생겼던 그 금융 위기 사태 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또한 주택을 갖다 구매하려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매 이제 수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28일 날 있는 미국 주택 가격 지수도 썩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전처럼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뭐 주택 담보대출을 100%를 해줘가지고 뭐 부동산 값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폭락해서 그런 금융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사태는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주택을 구매하는 데도 부담이고 보유자도 부담이고 대출받은 사람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주택가격 지수도 썩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는 지금 예상이 있고요. 또한 29일 날 미국 1분기 GDP를 발표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예상 도표도 전 지표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이다 라는 지금 대세가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날 중국 5월 제조업 PMI 지수도 나오는데 중국도 지금 고민입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자체적으로 내수를 돌리려고 하려고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증시 안정 부분 때문에 지금 또 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회의나 그런 방향을 잡고 어떤 내수를 진작하기 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중국도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그 정책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일하고 2일 날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동향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전 도표에 비해서 올랐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수출입 같은 경우도 수출도 지금 둔화세, 지금 경상수지가 적자하고 수출이 지금 감소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이런 이제 중요 발표 랠리가 장을 상당히 변동성 있게 흔들지 않을까.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의 이번 주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증시가 안정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바탕이라면 변동성이 상당히 적겠죠. 어떤 이제 지수 도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증시가 나올 텐데 그만큼 지금 불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기대치, 어떤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든지 기타 전망 부분이 그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나 지표라든지 도표가 나왔을 때 예상 도표는 지금 상당히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하향하는 부분으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고 지금 평균 지표가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더 지수나 도표를 갖다가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400이 이제 회복해서 단기적인 이제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부분은 뭐 고무적으로 봐야겠죠. 그렇지만은 뭐 끝없는 추락도 없듯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 매수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전부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 접근이라든지 분할 매수 차원에서는 이제 보나 지금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과연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증시, 이런 저점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 일시적으로 작년 2020년 3월과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라 보느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과연 이제 속된 말로 세력과 외인과 기관 큰 손들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점을 반등으로 해서 우상향할 수 있게 어떤 시장 상황을 갖다가 과연 편하게 놔둘까요? 그런 또 의문도 저도 가져봅니다. 분명히 어떠한 이제 변곡점이나 분기점에 다다라서 한 번은 더 출렁이고 어떠한 이런 모든 결과 지표라든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누구나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결과가 지금 나온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더 출렁였다가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열려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예의 있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큰 손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큰 손과 큰 세력, 외인 기관들이 과연 여기서 반등 시점을 잡고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주고 저점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 타이밍과 시기가 맞춰지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위험할 수 있는 랠리가 남아있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증시 변수로서는 외인 수급입니다. 그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매도 지금 2020년 3월에는 코스피 퍼가요. PER이 8.1이었습니다. 지금 2022년 6월 PER 코스피 퍼가 9.1입니다. 아직 1.0이란 공간 여백이 남아 있고요. 2020년 3월에는 공매도를 금지해 줬습니다. 6개월간. 지금은 이제 공매도도 금지하지 않은 상황이고 외인 수급도 안 들어오고 공매도 부분도 지금 불안하고 반대 매매도 아직도 지금 많이 좀 열려 있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달러도 지금 뭐 오늘 1290원대까지 한 10원 정도 내려왔으나 달러 환율도 좀 불안하고 앞으로 또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금리 역전 부분도 지금 곧 역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으므로 저는 이번 주를 갖다 예의 깊게 주시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번 주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의 사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관심 있게 제가 가져온 섹터로는 UAM입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 정부 정책주인데 이제 5G 통신망 관련해서 이제 통신 3사들도 UAM 이런 섹터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도 나왔고요. 관련주로 네온테크, 파이버프로, PC 디렉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 여러분도 좀 관심 있게 이 종목 좀 지켜보시고 분석해 보시고요. 현대중공업에서 또한 그 수소차 엔진 쪽에 진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소 시장이 더 켜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관련주로 부산주공, SP올셀, 그다음에 EM코리아 이런 관련주를 갖다가 유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신중하게 이번 주는 좀 관망하면서 잘 지켜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지난주 유세벽 전문가가 이야기했었던 양음음 이 이론을 철저하게 뒤집는 세세한 근거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지금은 2020년 3월과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과 공매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 주는 일정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 예상해 주셨는데요. 자, 한 말씀씩만 들어볼게요. 우리 나비님께서 지난주에 손절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장 시장을 볼 생각이 안 든다. 오늘 정말 의욕이 전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손절하면서 중소형 착값을 손절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조언을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호 전문가님. 나비님께 조언을 좀 해주시죠. 결혼을 하셨으면 그 남편분 아니면 와이프분한테 얘기해서 이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전 느끼고 있어요. 이때 반등을 잡고 저는 즐겨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뷰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변동성이 있는 장세는 누군가한테는 기회고 누군가한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세에 힘들겠지만 엇박자 말고 그냥 정박자 제대로 타면 금방 수익도 복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은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물타기는 필수다. 이 말씀. 네? 물타기는 필수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반등세를 나올 때 즐겨라. 지금 너무 쫄아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시장이 지금 다 공포 분위기인데 지수는 오르고 지금 환율은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1%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 시그널이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마다 환율은 어느 정도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반등세 나올 때 즐겨서 얼른 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오르면 흑자 전환할 것 같은데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반등 구간에 수익을 좀 쌓으신 것 같고요. 파골묘 조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고 연말까지 두세 번은 내리꽂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나비님 지난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또 더 좋은 투자로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 분명 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예림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토마토 티켓 획득 현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총 티켓 8장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무려 8개의 종목을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윤겸 전문가와 이정호 전문가 나란히 티켓 4장으로 공동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중에서 덴티움이 10% 상승 부근 직전까지 움직임 나타내고 있어서 계속해서 동향을 지켜봐 주신다면 이 순위에도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혁 전문가 총 티켓 3장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티켓 순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2,4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도 확인되고 있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수 탄력과 함께 몇몇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 호도 보도에 자동차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런 시장의 탄력과 함께 오늘 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나타내줄 강할 녀석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수 이틀 연속의 상승. 오늘 오전장이 끝나기 전에 알아야 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인데요. 유세벽 전문가 LG이노텍, 이정호 전문가 신일전자, 윤겸 전문가 S퓨얼셀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 관심 있지 않으실까요? 여름 테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신일전자 짚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 정석적인 투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공방 때 말씀해드렸던 게 하반기 유망 섹터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쯤이면은 여름 관련주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시장 어떻게 보면 믿을 구석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 일정 관련해가지고 원전이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날씨나 아니면 계절 이런 분위기 타는 계절 관련주가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신일전자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뭐 파세코도 있고 신일전자도 강세를 보이지만 여름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일전자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는데 그 이유는 약간 전기 인상이 수혜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에어컨 틀기 무섭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전기값 오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약간 선풍기 관련주인 신일전자 매출액이 좀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하죠.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10일보다 빠른 폭염특보가 나왔는데 이 말은 이번 연도는 폭염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신일전자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금요일, 월요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그 상승세를 봤을 경우에는 작년에 좀 많이 올라줬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부분을 보시면 네. 거의 7월 초부터 상승세 랠리가 펼쳐졌던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6월 말 폭염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 6월 말부터 모아간다면 한 번의 시세는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인 2,220원 정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2,6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800원이었나? 네. 2,000원인가요? 네, 손절가는 2,000원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신일전자입니다. 제주도의 폭염도 작년보다 10일 더 빨리 찾아왔다고 합니다. 올해 뭐 4월 말부터 더웠으니까요. 제주도도 좀 많이 덥겠네요. 어젯밤에 아마 잠자다 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폭염과 폭우 이런 척척한, 축축한 이런 날씨에 더 더워지죠. 신일전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600원, 목표가,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을 볼게요. LG이노텍. 뭐 연초부터 사실 이 종목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잖아요. 지금 주가 위치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34만 원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35만 원 부근까지도 지금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 전장 관련해가지고 거의 대장격인 그런 종목인데 LG 그룹 쪽에서 요번에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애플망고 그거 인수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LG 그룹주들이 함께 좀 LG 헬로비전이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사실은 오늘 그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을 사실은 오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다가 선회를 했어요.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근데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IT 쪽 관련해서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분기 관련해서. 근데 LG이노텍은 되게 견조한 성장성이 이렇게 확실시 되고 있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아이폰 수요 관련해서 아이폰 14 여기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왜 인플레가 심하더라도 그 이제 수혜가 될 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고부가
이렇게 좀 비싼 그런 제품들을 잘 파는 것이 또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는 LG이노텍이 다시 한번 실적으로서 크게 상승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FCBGA 기판 관련해서도 올 2월에 투자를 5천억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미 쪽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고 찍어내기 시작하면 다시금 이제 크게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측면이 좀 최근에 주가 하락,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밀린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좀 담아주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손절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33만 원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정고점 라인인 40만 원 선, 그리고 현재 이제 볼린저 하단 라인을 좀 지지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의 실적 성장 삼각 구도를 꼽아주셨습니다. 아이폰 40의 부품 생산 본격화, 그리고 여기에 자율주행의 수주, FCBGA까지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 전문가 가운데서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LG노텍 내려간 거 보면은 또 뭐 다 똑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SP월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수소 관련해 갖고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수소 쪽에 진출하겠다, 또 수소 엔진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단발성, 단기성 관련한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견디시면서 살아날 수 있는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뜻에서 수소 전문 기업업체인 SP월셀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회복됐을 경우에는 이제 수혜주로서 기대가 되고요. 매출액도 수혜주면서 이제 매출액도 증가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수소 팹리스 업체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설계와 개발을 갖춘 모두 겸비한 그런 이제 한마디로 팔방미인 업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연료 변환 장치, 수소 관련된 모든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이 SP월셀의 재무 비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회사가 참 재무가 탄탄하고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유동 비율은 200%에 가깝고요. 거의 200%고요. 부채 비율은 89%.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더 낮으면 더 낫겠으나 이 정도 비율이면 상당히 양호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최근에 와서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전년도 21년까지 성장을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가 전년 동기비해서 약간 줄은 부분,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약간 줄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적자폭은 아니고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 부분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의 진출과 수소 관련 정부 정책주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조지표도 보시면 RSI나 MACD, 스토캐스트도 모두 다 지금 하단에 지금 내려와서 다시 이제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일봉상도 상당히 저점 구간에 내려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입가는 한 2만 3,000원 부근,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 부근에서 진입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는 한 26,000원까지는 충분히 중기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과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21,000원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월셀 국내 유일의 수소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수소 엔진에 진출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는데, 잘 한번 이 부분도 또 심도 깊게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월셀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또 강한 녀석들의 두 분 전문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오후 4시에 유세벽 전문가가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요번 오늘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제가 이제 진시지를 한 다음에 5시부터 5시부터인가요? 5시부터 시작을 예. 합니다. 5시 한 5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반등이 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 실적 시즌 7월 달 좀 대비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견해들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와 시간이 겹치시겠네요. 윤겸 전문가는 5시 10분부터 6시까지라고요? 아니, 오늘 사실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쉬운 진단을 이제 유세벽 전문가하고 같이 출연해서 쉬운 네네. 진단 1시간 진행을 하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저도 5시 5분에서 10분부터 공개 방송을 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 타이밍인데 이 반등 타이밍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여러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꼭 주식 얘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소통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채팅창에서 골든뷰님께서 주식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 윤겸 전문가의 오후 5시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도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한 녀석들 계속해서 오전 11시에 이 시각 오전장 마무리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계속 이어가 주세요.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끝나면서 꼭 봐야 할 세 종목이 모두 낙폭과대 주였네요. 많은 분들 정말 여전히 아직 어려우시죠? 자, 7월 잘 대비해보는 전략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